일본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5분짜리 한국 영상 하나가 일본 전역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이 영상으로 인해 NHK는 기존 방송을 긴급 중단했고 일본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또다시 한국의 역사 왜곡이다 라는 거센 반발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 등장한 문서들이 미국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사노 유리 35살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작은 영상 제작실을 운영하며 주로 사회적 소수자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편집실에서 작업 중이었죠.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을 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리, 지금 트위터 봤어? 미쳤어. 당신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친구 마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이름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둘러 SNS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한국 역사 다큐 제목의 5분짜리 영상이 일본 SNS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00만을 훌쩍 넘었고 댓글은 수십만 개. 그런데 영상 출처가 아사노 유리 프로덕션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문제는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비밀 문서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국확장 계획이라는 이름의 문서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장난일까? 아니면 해킹? 진실을 파악할 새도 없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지인들, 언론사, 심지어 NHK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사노 감독님, 이 영상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메일을 열자 낯선 이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사노 감독님,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진실을 밝히는 다큐를 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원본 영상과 미공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 자료가 진짜라면 일본 역사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폭탄급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NHK는 이 영상 때문에 정규 보도를 중단하고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TV 앞에 앉아 손에 땀을 쥐며 방송을 지켜봤죠. 전문가들이 앞다퉈 영상의 진위를 논하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영상의 출처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 아사노 유리로 알려져 있으나 본인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이름이 전국 방송에서 언급되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온 다큐들은 늘 작은 울림이었을 뿐인데 이건 태풍 같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것이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제 사명이 아닐까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행을 결정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인생이 때로는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을 던집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 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만납시다. 진실을 찾겠습니다. 저의 서울행 결정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사노 타케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30년 넘게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베테랑 정치인이죠. 제 결정을 알리자마자 격노했습니다. 유리, 정신이 있는 거냐? 그 가짜 영상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직접 서울까지 가서 추가 논란을 만들겠다고? 넌 일본인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죠. 정치인으로서의 입지와 가문의 명예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우리 가족은 늘 올바른 일본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었으니까요. 이건 진실을 위한 여정이에요.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제 의무입니다. 제 말에 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나?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야. 너까지 반일 선전에 놀아나지 마. 그날 밤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역사 선생님이셨던 오카다 선생님의 수업은 교과서와 달랐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어두운 면과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오카다 선생님은 갑자기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이라는 공식 발표뿐,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는 듯 침묵했죠. 그때 저는 침묵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고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 선생님의 교과서적 수업에 순응했을 뿐이죠. 그 기억이 지금까지 제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미 영상 논쟁으로 양분되고 있었어요. 한쪽은 반일 선전이라며 비난했고 다른 쪽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라며 지지했습니다. SNS는 격렬한 논쟁으로 불타올랐고 거리에선 시위까지 벌어졌죠. 친구 마키가 찾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영상 때문에 보수단체가 내 스튜디오 앞에서 시위를 계획 중이야. 위험할 수 있어. 그럴수록 더 진실을 밝혀야 해. 이번엔 침묵하지 않을 거야. 마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을 거야. 아버지와의 관계, 일본에서의 커리어, 모든 게 위험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영상 속 문서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역사적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인 은폐였으니까요. 사회적 침묵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권과 카메라 장비를 챙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낯설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선명했죠. 마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또렷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처럼. 서재에서 교과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대동아공 영권이라는 미화된 표현 아래 식민지 시대를 설명하는 단락을 읽었죠. 그 글자들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역사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아버지.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제 길을 가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침묵했지만 이젠 달랐죠. 카메라를 들고 진실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을지 아직은 몰랐죠. 오카다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다.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없다면 미래도 볼 수 없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문 너머 한국의 하늘은 파랗고 맑았죠. 일본을 떠나올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국장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을 뒤로한 채 겨우 탑승구에 도착했던 기억이 생생했죠. 아사노 감독님, 실제로 그 영상의 진실을 밝히러 가는 건가요? 반일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아사노 의원과의 불화설이 사실인가요? 모든 질문을 무시하고 비행기에 올랐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여정이 끝나면 돌아갈 자리가 남아있을까?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봇 안내원이 영어와 일본어로 친절하게 길을 안내했고 입국 심사는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끝났죠.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종종 말했던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말인지 단번에 깨달았어요. 공항 로비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김민우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였죠.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사노 씨,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김 교수의 모습에서 적대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환대가 느껴졌죠. 저도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의 진실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사노 씨가 직접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고급 세단에 오르자 자동차 내부에 설치된 AI. 비서가 김 교수님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라고 말했고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어요. 초현대식 건물들 사이로 전통적인 한옥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고 거리는 질서정연했죠. 놀라셨죠? 많은 일본 분들이 서울에 처음 오시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김 교수의 말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에요. 사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편향되어 있었나 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호텔 체크인 과정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봇 컨시어지가 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친 후 객실 키를 건넸죠. 아사노 유리 고객님 환영합니다. 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객실 내 AI 비서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객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순간 타국의 현재가 일본의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카메라를 꺼내 창밖의 풍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내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이 될 이 도시의 모습, 질서. 정연한 서울의 현재가 역사 속 침묵과 얼마나 대비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자료실 방문, 그리고 영상 속 문서의 원본 확인. 과연 그 자료들은 진짜일까? 그리고 진짜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뉴스 알림이었어요. 아사노 의원, 딸의 서울 방문의 개인적인 결정이며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입장 표명.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도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결심이 섰죠.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카메라를 정리하며 내일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모르는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제 결심이었죠. 아침 일찍 김 교수의 안내로 서울대학교 역사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학생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구석진 건물 지하에 위치한 자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사노 씨, 이곳은 우리 대학의 귀중본 자료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위해 개방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료실 안으로 들어서자 온통 서류 상자들과 마이크로필름 보관함이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는 장갑을 끼더니 조심스럽게 한 상자를 꺼냈죠. 이것이 문제의 제국학장 계획원본 복사본입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1990년대 초 기밀 해제된 자료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로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면서도 손가락이 떨렸어요.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 문서는 1940년에 작성된 것으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문화 말살과 자원 수탈 계획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여기. 김 교수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일본어로 작성된 지시문이었습니다.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장기 계획안, 1940년부터 30년간의 단계적 문화동화 작업 지침.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교과서에는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배웠는데 이 문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건 진짜인가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의 진위성은 이미 여러 국제 역사학자들에 의해 검증됐습니다. 일본 측 공식 도장과 관인도 확인되었고요.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원 수탈 계획, 문화재 약탈 목록, 심지어 민족 지도자들의 처리 방안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어요. 김 교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총독부 고위관리의 일기장입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본어로 꼼꼼히 적힌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조선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그들의 언어를 빼앗고 역사를 지우고 문화를 파괴하면 결국 일본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복사본을 손에 얹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내가 알던 역사가, 내가 믿던 진실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다니. 괜찮으세요, 아사노 씨? 김 교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그저 충격적이어서요. 이런 내용을 일본에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당신을 비난하러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피해자이기도 하니까요. 일본 국민들도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으니까요. 그 말에 더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이 모든 순간, 이 자료들, 그리고 내 감정까지도 담아내야 했죠. 이것이 진실을 향한 여정이었으니까요. 김 교수님, 이 자료들을 상세히 촬영해도 될까요? 모든 문서,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여기 온 이유 아닌가요? 진실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그날 오후 역사자료실에서 수십 장의 문서를 검토하고 촬영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실상, 문화말살 정책의 디테일, 자원 수탈의 규모를 담은 차트와 그래프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죠. 자료실을 나서는 순간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문서의 진실을 증언해줄 사람이죠. 누굴 만날 예정인가요? 일본 외무성 전직 관료입니다. 90세의 노인이시지만 당신과의 통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텔방에서 김 교수와 함께 화상통화를 준비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 나타날 인물은 다나카 히로시, 일본 외무성에서 30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90세의 노인이었죠. 그는 과거 식민지 관련 문서를 다루던 담당자였다고 합니다. 아사노 씨, 다나카 씨는 몇 년 전부터 양심 선언을 시도해왔지만 일본 내에서는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를 알고 연락해 오셨어요. 김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한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죠.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주름 사이로 보이는 맑은 눈동자. 그의 모습에서 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다나카 씨, 안녕하세요. 아사노 유리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아사노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내 남은 생이 얼마 없기에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첫마디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고 녹화를 시작했죠. 다나카 씨, 제국학장 계획 문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문서는 진짜입니다. 내가 직접 보관했던 문서 중 하나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묵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970년대 미국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내가 번역하고 검토했죠.
국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임무였습니다. 다나카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무거운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당시 상급자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선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제국학장 계획 문서는 가장 민감한 자료 중 하나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다나카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내 생이 끝나기 전에 말해야 했어요. 침묵은 공범입니다.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제가 외면했던 목소리들, 무시했던 징후들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역사, 교과서에서 생략된 시간들, 그리고 오카다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퇴직.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담겨 있었나요? 다나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조선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30년 계획이었습니다. 언어 사용 금지, 역사 교육 왜곡, 문화재 약탈과 파괴. 모두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죠. 대화가 이어질수록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문서 파기 지시, 은폐 과정, 심지어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의 내부 지침까지. 모든 것이 일본 국민들에게도 숨겨진 진실이었어요. 다나카 씨,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고뇌가 읽혔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카메라를 끄자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모니터 앞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카메라를 들어왔을까? 처음에는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의무처럼 느껴졌죠. 김 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저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나카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젠 내 생이 끝나기 전에 말해야 했어.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었죠. 역사의 또 다른 측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 교수의 안내로 서울 시내로 나섰습니다. 오늘의 계획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었죠. 내가 만드는 다큐멘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노점에서 아침을 사먹는 학생들,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까지. 모든 광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죠. 아사노 씨,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김 교수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요. 특히 역사를 직접 경험한 노인분들과 미래를 살아갈 젊은이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첫 인터뷰 장소는 종로의 한 카페였습니다. 대학생 그룹과의 만남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카메라를 켜고 질문을 시작하자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어요. 여러분은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상과 달리 그들의 대답에서는 분노나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시각이 인상적이었죠. 한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일본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인정되고 기억되길 바랄 뿐이죠.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본 문화도 좋아하고 일본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역사 교육에서 진실이 왜곡될 때는 안타까워요. 우린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기억되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과거 아버지가 했던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늘 과거에 집착해 일본을 증오한다.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카메라 앞이라 참았습니다. 오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을 무작위로 인터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중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특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어났소. 어린 시절 일본어를 강제로 배웠던 기억이 있지. 하지만 이제 원한은 없소. 다만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길 바랄 뿐이요. 우리 손주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게 말이오. 할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저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분에게 일본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아픔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복수나 분노가 아닌 기억과 기록을 말씀하셨죠. 거리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역사교사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역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학생들도 진실된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내내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로서가 아닌 기록자로서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였죠. 저녁이 되어 한강변을 걸으며 김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루 동안의 인터뷰를 마치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김 교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셨나요? 분노나 적개심보다는 이해와 화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건 일본에서 배워온 한국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경험했던 민족일수록 평화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미움이 아니라 인정이죠. 해가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싶었어요.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며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일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다큐멘터리 편집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호텔방에 틀어박혀 편집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촬영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편집하고 내레이션을 녹음했죠.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침묵의 역사 우리가 보지 않았던 진실로 정했습니다. 김 교수도 마지막 조언을 위해 방문했어요. 지금까지 본 자료 중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고발이나 비난이 아닌 진실을 향한 여정이 되길 바랐으니까요. 마지막 장면을 편집하며 내레이션을 넣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종 버전을 렌더링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 이 다큐멘터리를 공개할 예정이었죠.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었어요. 방송사에 제출할 준비는 되셨나요? 김 교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 방송사는 아마 거부할 겁니다. 유튜브와 독립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에요. 렌더링이 완료되고 최종 결과물을 확인했습니다. 90분짜리 다큐멘터리,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작품이었죠. 김 교수와 함께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며 몇 가지 수정 사항을 체크했습니다. 아사노 씨, 이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 일본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의 진지한 물음에 솔직히 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침묵은 공범이 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작업을 마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올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장소였으니까요. 도쿄에 도착한 그날 저녁 예정대로 다큐멘터리를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친구 마키의 도움으로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업로드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SNS에서는 열띤 토론이 시작됐죠. 일본 내에서 극심한 반발과 찬사가 동시에 폭발했어요. 보수 언론은 반일 선전물이라며 비난했고 진보 매체는 용기 있는 고발이라며 지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공개 직후 아버지는 직접 제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감히 이런 걸 만들었느냐? 내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아버지의 분노는 예상했지만 그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쫓겨났죠. 짐을 꾸리며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국가와 가문을 배신한 반역자일 뿐이다. 마키의 집으로 피신한 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제 SNS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위협과 비난도 많았지만 지지와 감사의 메시지도 적지 않았죠. 특히 한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날 밤 뉴스를 통해 보수 정치인들의 긴급 회견 장면을 봤습니다. 이 영상은 국가 모독이며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협적인 발언들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신념에 따라 행동했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창밖의 도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실은 억압될 수 없다. 마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내일은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집어들고 창밖을 담았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공개 후 일주일 폭풍 같은 나날이 지나갔습니다. 제 이름은 일본 전역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었죠. 보수 언론은 민족의 배신자라 불렀고 진보 언론은 용감한 진실 추구자라 칭했습니다. 가족과는 완전히 단절됐고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저를 부인했어요. 내 딸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키의 집에 머물며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협박 메시지들 사이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외의 연락이 왔죠. NHK에서 다큐멘터리 시상식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리,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조심해. 마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숨어 지낼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 끝까지 가야 했죠. 시상식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청중 사이에서 박수와 응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특별상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용기 있는 탐구를 보여준 침묵의 역사의 감독 아사노 유리에게 수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많은 시선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 묻혀온 진실을 위한 것이며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용기를 내준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행사 후 젊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물었죠. 아사노 선생님, 언제부터 변화하셨나요?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언제부터였을까? 서울에서의 첫날, 자료실에서 문서를 봤을 때, 아니면 훨씬 이전 오카다 선생님이 사라졌을 때부터. 진실은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침묵할 것인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반짝였죠. 시상식에서 만난 NHK 프로듀서가 새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젊은 세대가 함께 만드는 화해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이것이 진실을 무마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내 작업이 단순히 화해라는 미명하에 희석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을 전해주었죠. 아사노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해요. 이제 우리는 일본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 줄었다고.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결과였으니까요. 미움이 아닌 이해, 비난이 아닌 대화의 시작. 한 개월 후 아사노 유리라는 이름은 일본과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졌고 역사적 진실과 화해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죠. 가끔은 위협적인 메시지도 받았지만 응원과 지지가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포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내용물을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였죠. 내가 옳았다. 언젠가 이해하게 되길 아버지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봄이 오고 새로운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일본 젊은이들과 함께였죠. 김포공항에 도착해 카메라를 메고 한국 거리 한복판을 걸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한 진실을 찾아야 하는가?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걸으며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나는 이제 카메라로 무엇을 증명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한 진실인가를 묻는다.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미래는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 만들어간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거리에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죠. 이제 카메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진실과 화해를 향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